일단 첫 번째 발렌티나입니다. 글씨 발로 썼어? 발렌티나니까요. 삐. 썬더볼츠 관람전 필수로 확인해야 될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썬더볼츠가 뭐냐, 마블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마블 안에서 약간 빌런이었던 캐릭터들이 모여서 히어로 놀이를 한다. 왜 썬더볼츠야 뜻이 이름이? 나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영화에서 나오지 않을까? 마블, 아유 쓰기가 불편하네. 마블판 이런 진짜 보여? 짜친다. 이런 보여? 이런 보여? 아니 썬더볼츠 저 제목에 저 별표 있잖아. 저게 의미가 있대. 그거는 극장 가서 확인하세요. 마블판 수어사이드 스쿼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캐릭터를 한 명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렌티나입니다. 글씨 발로 썼어? 발렌티나니까요. 발렌티나가 누구냐, CIA 국장이에요. 안 보여. CIA 국장. CIA 국장이고, 얘가 이 멤버들을 모으는 사람, 썬더볼츠 멤버들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힘을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자국 중심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생소하실 텐데 블랙 위도우 쿠키 영상에서 처음 나왔고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도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나와서 얘네 멤버들을 이미 모으고 있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왔었습니다. 약간 어벤져스로 따지면 닉 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다음. 닉 퓨리. 나 그거는 화면 띄울 테니까 하지 마세요. 예상컨대 가장 이 스토리의 핵심이 될 인물, 영화 전개를 끌어나가는데 핵심이 될 인물, 옐레나입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처음 등장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위도우인 나타샤의 동생. 옐레나 벨로바. 근데 친동생이 아니죠. 첩보 활동을 하면서 위장 가족을 꾸렸는데 나타샤의 동생이었다. 얘를 설명하려면은 되게 깊게 들어가야 돼. 일단 레드룸 출신이다. 레드룸이 뭐냐, 러시아 스파이 양성소입니다. 블랙 위도우를 만드는 곳이 레드룸이었어요. 나타샤 로마노프도 레드룸 출신, 옐레나도 레드룸 출신. 레드룸에서 양성을 받는 사람들은 세뇌를 당해요. 근데 얘가 어떤 계기로 세뇌가 풀려가지고 레드룸을 폭파시키는, 나타샤랑 같이, 그런 영화가 블랙 위도우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굉장히 T 성향을 보이는 그런 인물. 첩보 액션을 주로 하는 친구. 나타샤 동생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레드 가디언. 얘도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얘는 누구냐, 위장 가족 인물을 했다고 했잖아. 거기서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고, 얘는 그거예요. 소련의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캡틴 소련. 미국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막 엄청 그러니까 소련에서 대항마로 만든 게 얘인 거지. 슈퍼 솔저 혈청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캡틴이랑 같은 혈청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이 늙고 몸도 많이 상했어. 그래서 아마 얘는 개그 캐릭터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블랙 위도우에서도 개그를 담당했고,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세지도 않은 옐레나의 아버지 역할이었다. 그리고 가족애를 되게 생각보다 중시해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 위장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음 태스크마스터. 얘도 블랙 위도우에 나왔어요. 블랙 위도우의 메인 빌런이었죠. 근데 왜 썬더볼츠가 됐어?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블랙 위도우에서 레드룸을 폭파시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레드룸의 수장인 드레이코프의 딸이야. 드레이코프가 얘도 세뇌시킨 거지. 그래서 태스크 마스터로 만든 거야. 태스크 마스터의 능력이 뭐냐, 다른 사람의 그거를 카피를 할 수 있어요. 블랙 위도우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얘가 캡틴 아메리카 동작을 흉내를 내고 블랙팬서 동작을 흉내내고 이렇게 싸워서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다. 전투 굿. 마지막에 레드룸을 폭파시킨다 했잖아, 블랙 위도우에서. 레드룸을 폭파시킬 때 나타샤랑 옐레나가 얘를 구해줘요. 세뇌해서 풀어줘. 그래서 이 썬더볼츠에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중요한 건 얘는 블랙 위도우에 나왔고, 블랙 위도우에 나왔던 레드룸 수장의 딸이다. 레드룸. 그리고 이 태스크 마스터는 다른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거를 카피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다음. 그래서 저는 썬더볼츠 보러 가기 전에 블랙 위도우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 눈이 왜 이렇게 흔들려? 블랙 위도우는 꼭 봐야지
이 세 명의 관계와 각각의 캐릭터성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블랙 위도우는 꼭 봤으면 좋겠다, 보러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가족, 얘는 악당이었지만 정신 차리게 된 얘가 도와줘서. 가면 안 벗어? 가면 벗는 것도 나와. 여자구나. 딸이라고 했잖아. 자, 다음 윈터 솔저 버키 반즈. 얘는 사실 얘가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얘는 원래 많이 나왔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도 약간 카메오 느낌으로. 근데 얘는 그때 카메오로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미국 하원의원이 돼 있어. 그 발렌티나를 그래서 만나지 않을까 싶네. 얘는 어쨌든 발렌티나는 CIA 국장이고 얘는 미국 하원의원이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죠. 히드라한테 당해가지고 슈퍼솔저 혈청을 맞고 윈터솔저로 세뇌당해서 하이드라의 잔당으로 활동을 하다가 세뇌가 풀리고 그동안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한테 반성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속죄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어. 정신이 든 이후에. 그게 팔콘 앤 윈터솔저의 주 내용이죠. 윈터솔저의 복잡한 내면과 지난날에 대한 속죄. 그래서 얘가 정신을 다 차리고 미국 하원의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얘도 뭐 슈퍼솔저 혈청 맞고 첩보 액션 잘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얘가 어떻게 하원의원이 됐을까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썬더볼츠에서. 자, 다음 존 워커 US 에이전트. 조니 워커. 얘도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얘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나왔습니다. 얘는 2대 캡틴 아메리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버키가 방패를 포기를 하죠. 버키가 방패를 포기해요? 그 샘이 방패를 포기합니다. 왜냐?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는 이제 그 의지를 물려받기가 너무 버거운 거지. 초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혈청도 안 맞아. 혈청도 안 맞은 약간 그냥 오건인 거지.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내용이 주된 건데 자기는 흑인이고 사회적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군인이었어요. 되게 능력 있는 군인이어서 얘가 캡틴 아메리카가 됩니다. 2대 방패를 얘한테 줘요. 근데 얘는 뭐야?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잖아. 그냥 평범한 군인이어서 미션을 다 잘 완수하지 못해. 약간 애매해. 군인으로서는 출중하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엔 자질이 부족했다. 그래서 얘가 막 자기 그걸로는 안 되니까 혈청을 맞아요. 슈퍼솔저 혈청을. 야, 새끼. 슈퍼솔저 혈청을 맞고 얘가 무슨 짓을 하냐? 얘는 캡틴 아메리카인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방패로 사람을 죽여요. 반으로 갈라서. 맞아. 그 전 세계가 약간 충격을 받죠.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로 사람을 반갈죽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근데 얘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동료가 죽었어. 동료가 죽어가지고 이성을 잃어서 적을 반갈죽해서 죽인 건데 캡틴이 되기에는 그 고결한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거지. 캡틴 아메리카에. 그래서 방패를 뺏깁니다. 캡틴 아메리카 자리를 강탈당해요. 그래도 얘는 막 나쁜 사람처럼 묘사가 되진 않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힘 이용해서 적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착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책임감이 부담스러웠던 거지. 발렌티나가 얘를 찾아서 US 에이전트라는 이름 어떠냐? 섭외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 둘의 관계랑 캐릭터를 좀 최신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시리즈를. 6부작인가? 근데 재밌어요. 저는 이 시리즈 되게 재밌게 봤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시다면 보고 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더 되겠다. 만약에 너무 내가 이 영화를 빨리 급하게 스포 안 나오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약본이라도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자, 마지막 다 왔으니까 집중하시고 고스트. 얘는 누구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얘는 뭐냐? 앤트맨과 와스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앤트맨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에 나온 거죠. 어떤 캐릭터냐? 처음에는 악역으로 나왔는데 어릴 때 사고를 당해요. 양자 실험과 관련된 사고를 당해서 얘 몸 신체가 양자화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물건도 통과할 수 있고 투명화도 할 수 있고 몸의 형태를 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쉴드에서 얘를 데려다가 첩보요원으로 키워요. 왜냐? 개사기잖아 능력이. 투명화도 되고 첩보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근데 슈트가 없으면은 되게 불안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인데 얘를 억지로 쉴드에서 사용을 한 거야. 이용해 먹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제니 박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완치는 안 됐을 거야 아마. 내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니 박사의 도움을 받고 그나마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약간 많이 안 나올 것 같던데? 비중 있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앤트맨과 와스프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썬더볼츠 아직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고, 사실상 마블의 또 마지막 희망이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전에 블랙 위도우는 반드시 보고 가세요. 반드시. 팔콘 앤 윈터 솔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보셔라.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럼 요약본이라도 보고 가셔라. 페이지 5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페이지 6의 첫 번째 작품이 판타스틱 4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곧 개봉 아니야 그것도? 7월에 개봉이야. 7월. 마블 페이지 5 마지막 작품 썬더볼츠 재밌게 관람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아무튼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꼭 보고 가셔야 되고, 사실 개인적인 마음은 팔콘 앤 윈터 솔저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6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블랙 위도우는 꼭 보고 가셔라.